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후보 간에 뭐 워낙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서 그런지 지금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가 꽤 있는데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도권 토의라는 게 통상 보면은 상대방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게 많은데 보니까 칭찬도 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 차례입니다. 황 후보님, 후보 한 분께 질문을 하시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발언 기회가 처음 들어왔네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죠.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거짓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요. 네, 거짓이 있으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한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예, 약속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도 저는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김기현 후보님이 용기 있게 후보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의 KTX 역세권 연결도로 변경 문제, 땅 투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땅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김 후보 땅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기로 했던 그 도로가 김 후보 땅으로 휘어져서 들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 후보는 해당 임야는 하부 지하를 100% 터널로 관통하는 산 중턱에 있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식 바뀌지만 지하 터널을 도로 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완전한 허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많이 급하신 모양인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 시간을 주셔야죠. 네, 그럼 제가 더 질문하고 나중에 모아서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때 쓰시면서 김기현이에게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면 표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착각이고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당대표가 하셨던 분이 불필요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흑색선전 네거티브만 하고 가짜뉴스에 올라타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 땅에 새 도로가 개설되는 곳 바로 앞이 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의 주장대로 터널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입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밭을 따라서 똑바로 가면 김 후보의 땅에 도로 개설이 되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곳에 김 후보의 땅은 아주 낮은 구릉이어서 지하 터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도로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터널을 낸다고 하더라도 김 후보의 땅은 바로 터널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앞 대로 변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할 기회 주시죠. 잠깐 말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세요. 예.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비방하시지 마세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측면 도면을 못 보셨잖아요. 가설계 도면 보시면
아예 터널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 전혀 후보는 입구 출구 또 해당 임야 위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그리고 그렇게 해당 일방적으로 임야 위에 고압 송전탑이 2개 설치가 돼 있고 상당수 면적이 고압 송전선의 선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고압선은 김 후보의 땅 맨 꼭대기 어느 한 부분 거기에 아주 살짝 걸쳐져 있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고압선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맞죠?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정말 나라를 말씀하세요, 위해서 답변을. 살짝 걸쳐 있는 게 아니고요. 설탕이 나중에 2개가 사진을, 있습니다. 선하지가 사진 다 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자, 그게 황 후보님, 불법이 있다 황 그러면 후보님. 아니 민주당 시장 김기현 후보님. 저 답변을 제가 드릴 시간을 주셔야죠. 김 후보는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성철호 시장 민주당 시장이 있을 때도 그 노선을 그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 시장이 김 김기현이 후보는 불법 이렇게 특혜를 말씀하셨어요. 인정했다는 건가요? 해당 말을 임야가 맞다는 소리죠. KTX 울산역과 직선거리로 1.8km 떨어져 있지만 중간에 가파른 경사를 가진 산 2개가 있어서 차도가 자, 없는 황 것은 다른 후보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이고 울산역에서 임야까지 사람이 걸어도 직선으로 갈 인도도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봤어요. 차도도 있고 인도도 다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자. 들어가는 길은 인도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땅에 그냥 길이 나 있어 예, 사람이 제가 다니는 가서 길입니다. 사진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자 소유의 땅입니다. 그게요.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사도 제대로 안 제가 하셨어요. 가봤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가봤습니다. 황 후보님. 안철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첩 신용복에 대해서 칭송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조문 가서 너 잘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죠.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리고 당내 그때 시장에- 저는 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지금 민주당과 싸워서 정권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예, 간첩의 장례식장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 좀 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후보님 이미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 기회가 없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자, 지금 각각 후보별로 7분 동안 유도권 토론해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요. 이후에 토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때는 명확한 규칙과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셨지만요. 주도권 토론 대단히 뜨겁고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배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신 후보분들은 아마 대부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서 못다한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후 진행될 청문 토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파급력이 크고 그만큼 무게도 크게 실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론요, 그 말이 기록으로 남아 족쇄가 되기도 하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4명의 후보 모두 그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참 많은 말들을 해오셨는데요. 그리고 그 말들이요,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BN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후보들의 과거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문제적 발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1분 동안 후보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이름의 코너입니다. 자, 후보분들에겐 다소 난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해명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기현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요, 2014년 당시입니다. 당시 울산시장 당선됐을 당시인데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실현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2014년에 하셨습니다. 자, 기 후보님 2가지 질문을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되는 꿈 지금도 유효하신 건지, 또 대선 욕심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을 그동안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 치고 대통령 꿈을 안 꾸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꿈을 꿨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지금 제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 당대표에게 원하는 우리 국민, 우리 당원들의 마음 사심 버리고 자기 정치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하는 그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져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심 다 버리고 그야말로 섬김과 헌신의 리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에 이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심 때문에 또 다른 내부의 분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민주당하고 싸워서 민생을 잘 뒷받침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승리에만 매진하고 총선 압승을 위해서 저희 다 하면 저희 정책 소멸을 다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입니다. 자, 김경호 의원이 약간 까다롭고 좀 약간 난처한 질문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대응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후보께 질문들이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3명의 후보들께서도 어떻게 답변할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고민하시면 괜찮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철수 후보의 과거 발언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안철수 후보 편인데요. 2021년이죠. 지금 11월이면 당시가 대선 때거든요. 대선 경쟁이 한참 치열할 때인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수용 법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이와 관련해서 역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요. 또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한 상태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문제적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앞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외교가 한몸인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조인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과학기술과 외교가 중요하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이 일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메시지도 많이 내십니다. 근데 정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과학기술 출신의 당대표가 되면 이건 세계 최상의 조합입니다.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고 뭐 민주당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러면 반드시 우리 총선 승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발언 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맞추게 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이 코너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코너 제목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들을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